시장으로서 업무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앞뒤 좌우 보지 않고 오로지 미래만 보고 대구 시정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해왔던 일을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 플러스 1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참 그 사이에 수박국에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면서 도와주신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과 시의회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기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답변 말씀을 드리고, 미흡하면 여러분들이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최대 성과 3가지와 남은 2년 동안 해야 할 정책 3가지가 아니고 자세히 내용은 100가지입니다. 거기서 어느 특정 정책을 향한 것만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중에서 100 플러스 1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하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두 번째, 그간 중앙정치에서 바라봤던 대구시와 민선 8기 2년을 경험한 현 시점에서 느끼는 대구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느끼시는지,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해달라고 했는데, 강은경 기자가 질의했나? 중앙정치에서 대구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 폐쇄적이다. 대구시가 부산이나 인천처럼 개방도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시정을 해보니까 참 폐쇄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정책 집행 과정도 참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를 활짝 문을 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한테도 문을 열고 그리고 세계에도 문을 여는 그런 대구시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중점적인 시책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시다면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가 좌우논쟁보다 국익 우선주의를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하자. 좌파와 우파가 공존하는 선진대국 시대가 꿈이라고 밝혔는데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떻게, 이게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진보 좌파가 집권하든 보수 우파가 집권하든 각자의 진영 원리로 꽉 막혀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모두 진영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를 타파하고 헌법 46조 제2항인가 보면 국익 우선으로 나라를 하라고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대구혁신 100%의 일이 오늘 배포되었는데 이 중 가장 예차게 가는 정책은 전부 다입니다. 거기 어디 하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고 작은 정책들이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차게 가는 것은 100+1이 모두 예차게 가는 정책이다. 두 번째,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시면서 한반도 핵균형론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어제인가 홍카콜라에 올라왔던 거 보니까 내가 여태 발언했던 거, 핵균형정책에 발언했던 거 10년 전부터 했던 거 전부 정리를 해놨는데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에는 이제 늦었어요. 늦었고 되진 않습니다. 한번도 핵균형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북의 핵노예가 됩니다. 핵인질이 되고. 핵무장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 정치인이란 프레임에 갇힐까 싶어서 핵무장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핵인질이 되고 핵노예가 됩니다. 2017년도 10월에 전술핵 계획치 가지고 미국을 방문한 게 있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은 공석이었고 국무차관하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조야의 건축 전문가들하고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거의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대부분 각국의 원수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가 그 당시에 하도 심각해서 한국의 야당 대표도 불러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30분 기조발제를 하고 미국의 핵 전문가들, 군축 전문가들 토론을 1시간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야기를 냈습니다. 유럽에는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 나토에.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에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술핵을 배치를 하니까 미국이 유럽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유럽에 배치했다. 그 5개국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터키도 그중 한 나라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그러고 난 뒤에 소련에서 핵무기를 상당수 철수를 했습니다. 나토의 핵 공유죠. 독일이면 독일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형태로 발사를 할 때는 미국 대통령, 독일 수상이 동시에 합의를 해서 발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 전폭기가 다 5나라의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전진 배치했던 핵무기를 상당수를 갖다가 후퇴시켰어요. 유럽의 나토 이상으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렵다. 더 힘든 화약고가 되고 가고 있다. 그래서 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전술핵을 한국에 그때 한 900기 있었어요. 900기. 내 기억은 951기가 있었는데 그 전술핵을 갖다가 전부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때 김일성한테 쏘갔죠. 한반도 비핵화 찬성한다고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에 전술핵을 철수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국에는 전술핵이 없으니까 북은 마음대로 핵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미 외교협회하고 미국 상원, 하원 군사 전문가들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을 때 상원의 군사위원회 상당수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을 했습니다. 하원에도 찬성한 사람이 있어요. 북핵을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왜 미국이 꺼리고 있느냐? 한국에는 좌파 정권, 우파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그 조범들 좌파들 들어오면 도로 가져가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을 믿고 배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남북이 핵 균형 상태로 가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핵 개발할 기술도 있어요. 핵물질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핵 개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을 해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핵물질을 재처리하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재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본은 재처리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양은 10,000톤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핵무기로 전용을 하면 한 6,000기 정도 1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핵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해도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만 하면 얼마든지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핵 재처리 권한을 얻지 못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핵 잠재를 갖고 있어서 핵 재처리 권한부터 얻어야 됩니다. 미국 외교협회에서 연설하고 난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군축 전문가들이 경제제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제재를 건질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그런 반박을 2017년도 10월에 했어요. 우리가 북한인 줄 아냐? 북한은 폐쇄 경제 제재라서 경제 제재해도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무역 강국이다. 한국을 경제 제재하면 미국은 언제 나겠냐?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를 미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너희들 첨단산업 돌아가겠냐? 경제제재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적성국가냐? 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경제제재를 하면 우리 중국하고 협상하겠다. 가까운 중국하고 협상해서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고 있는데 한국의 북핵을 핵 문제를 갖다가 저지할 이유가 있나? 적성국가도 아닌 우리나라를 경제제재로 운영하는데, 그리고 당신들이 매년 방위비 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못 살게 하는데, 방위비 대주는이 핵개발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군들 핵개발만 하면 우리나라가 북의 공격을 받겠나? 그런 거 가지고 협박해서 말이 되냐? 우리나라가 어디 미국의 동맹국이지 적성국이냐? 그 뒤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에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확장 억제를 한다고 미국 측에서 해고선을 이야기하더라도 뉴욕이 불바다를 걸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조약에서 동북아시아 핵균형, 군사균형을 위해서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용인하는 게 어떻겠나? 그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파들 눈치나 보고 반대파들 눈치나 보면서 얍삽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정치 지도자답지를 않다. 시장님께서 최근 읽으신 책 중에서 대구 시민회에 추천하는 것은 열국기입니다. 열국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게 한 10권짜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동양의 모든 지혜가 그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4번째 책인 꿈은 이루어진다고 출간된다고 했는데 요건 시기 보고 있습니다. 책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출간할 때가 아니다 싶어서 시기를 좀 보고 있고, 이건 책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구 사랑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대구시 핵심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유독 대구 방문이 잦다는 걸 느낌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절 대구에서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인지 둘 다입니다. 5대 미래산업 성과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분은 오경묵 기자는 ABB 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ABB 산업의 성과 전망은 주로 이제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예타 산업은 예타 면제로 과기부에 지금 마지막 과기부에서 예타 면제권을 가진 게 기재부입니다. 근데 기재부 장관하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아무리 노력해 본들 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는 첫째, 세태의 문제. 요즘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족이 뭡니까? 당장의 즐거움을, 응?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뭐라고? 당장의 즐거움을 먼저 추구하는 2030.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세대에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인데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뭐 있나? 세태가 지금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세태부터 우선 바로잡는 문화가 우선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식을 낳으면 교육 문제, 보육 문제, 그 다음에 자녀 양육 문제, 모든 걸 떠나서 이걸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컨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자녀를 낳는 게 보통 3명에서 5명까지 낳습니다. 스웨덴 같은. 근데 그 국가가 모든 보육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20만 23%밖에 안 되죠. 그 국가가 대신 살림살아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보육, 교육, 자녀 양육 이런 문제는 국가가 다 해줘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가 헐떡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 문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구시장의 재선에 도전할 여지는 없으십니까? 내가 계속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잖아요. (4년만) 하면 대구시 100년 미래사업의 모든 주축들은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2년 후에 이 문제는 제가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문제가 심각한데 이 맑은문 하이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금년 7월에 환경부 장관하고 안동시장하고 대구시장이 아마 3자가 모여서 대구시에서 안동물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게 우리는 한 1조 2천억 정도 들 것이라고 봤는데 환경부 추산은 2조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국가 예산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7월경에 이제 환경부 장관하고 대구시장하고 안동시장이 확정적으로 MOU를 체결합니다. 군위에 이제 SMR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원자력 그러면 전기 일으키는 좌파 집단들이 다 있죠. 다 있죠. 다 있는데 이 문제는 좌파 집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가시화되면 나서겠죠. 여러분들 기억도 생겨날 겁니다. 핵 배기물을 부안군의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 할 때 얼마나 좌파 집단들이 난리를 쳤습니까? 난리를 치고 그게 결국은 합의돼서